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8월 마지막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지난 수요일 성명에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캐나다 국채 보유 증가를 중단할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이 소식을 알게 돼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속보로 빨리 알려드릴 수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년 하반기가 아닌 2022년 중반기에 금리가 인상할 거라고 예측되는 거죠. 원래 계획보다 양적 완화를 일찍 중단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소식인데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가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뜨겁더라도 10월 캐나다 은행 금리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지금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 고정 이자율일 경우 이 계약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한 그 뉴스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고정금리를 구입하거나 갱신 또는 재융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보다 1% 정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받는 이런 금융 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미리 받아두었던 고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리뉴얼 하거나 리파이낸싱 할 경우 그러니까 갱신 또는 재융자 할 경우에는 6개월 전보다 1% 정도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고정 이자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September 16, 그러니까 올해 9월 중순이죠. 이때 5년 고정 이자율이 0.4% 하락하면서 2%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2% 밑에 5년 고정 이자율을 보여줬는데 자, 그 다음에 발표된 이자율을 보면은요. 자, 이번에는 9월, 그러니까 올해 9월 30일 날 시행될 거라고 발표된 이자율을 보면은 5년 고정 이자율이 0.3% 증가했죠. 그래서 2.29%가 됐죠. 변동은 똑같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된 이자율을 보여드리면요. 올해 10월 21일부터 적용된다는 이자율을 보면은요. 여기 5년 고정이 0.2% 상승해서 2.49가 됐죠. 이제 거의 2.5%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이자율을 보면은요. 11월 2일부터 적용된다는 이자율인데 5년 고정 이자율이 0.25% 상승해서 2.74%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9월 달에 발표된 이자율에 비해서 거의 1%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 표가 올해 여름, 그러니까 8월쯤에 발표된 이자율이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1% 다운돼서 지금의 변동 이자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 8월쯤에 변동 이자율이 바닥을 찍은 이후로 이 변동 이자율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소식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자, 변동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 대한 관심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최근까지 14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캐나다인이 모기지 상품에 접근하는 방식이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13% 정도만이 변동금리 모기지를 선택했고 나머지가 고정금리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변동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32%까지 올라갔고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68%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이 고정이자율이고요. 밑에 빨간색 선이 변동이자율에 관한 추세거든요. 보시면 작년 9월부터 고정이자율은 일정한 선호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선호도가. 그리고 나서 4월쯤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만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죠. 반면에 변동모기지 같은 경우는 계속 낮다가 고정이자율과 반대로 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4월을 기준으로 살짝 떨어지다가 다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선호도 추세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반대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변동금리 모기지가 훨씬 더 나은 거래가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에 가까운 실선이 고정이자율이고요. 밑에 주황색에 가까운 실선이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요. 2008년 그리고 2009년쯤 이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만날 뻔했죠. 그리고 쭉 가다가 2019년쯤 되겠네요. 그쵸? 2019년 초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았던 시기가 이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저렴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0년 초반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거의 2배 정도 쌌죠. 지금은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정 이자율로 모기지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로 묶어서 계약하는 고정 이자율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고정 이자율로 모기지 계약을 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자, 여기 보시면, 자,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이제 5년 고정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5년 만기 채권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참고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자, 빨간색 선이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고정금리 이자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유사한 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고정 이자율도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고정 이자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은행의 고정 이자율도 중앙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크게는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정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 금리로 모기지를 빌리면 앞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걸 생각해서 고정 이자율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만들죠. 그 이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에서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은행은. 따라서 그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은 물론 전반적인 재정 상황까지 다 확인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위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또 이자를 받는 거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다 고정 이자율로 모기지를 얻어간다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고정 이자율이 올라갈 때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지금은 높아 보였던 그 고정 이자율이 앞으로 미래에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고 그에 따라 고정 이자율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계약했을 당시의 고정 이자율이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5% 고정 이자율로 모기지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3%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2.5%의 모기지 이자율로, 고정 모기지 이자율로 돈을 빌린 사람은 2년 후에 비해서 0.5%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죠. 0.5%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고정 이자율을 그 미래의 상승분까지 계산해서 미리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현재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앞으로 상승할 가치까지 계산을 해서 현재 고정 이자율을 책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의 도입부쯤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TD은행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중앙금리가 오르면 따라서 오르죠. 그런데 앞으로 중앙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 이자율이 적용된 모기지 상품을 최대한 고객들한테 파는 게 이득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저렴한 변동 이자율로 모기지를 얻었다고 해도 중앙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중앙금리 상승분에 따라서 변동 이자율은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 이자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변동 이자율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변동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보다 유리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정 이자율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겠지만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중앙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를지 걱정스러운 거죠. 반면에 지금 고정이자율 같은 경우는 변동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일단 그 고정이자율로 잡아두면 계약기간 3년, 5년 그 기간 동안은 상승할 중앙금리 이자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고정이자율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불안감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죠. 그런데 주택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그 위험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이자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물론 그와 함께 매달 정해진 액수만큼의 이자율을 상환하게 되니까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고요. 반면에 변동이자율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중앙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1.3%나 차이 나죠. 거의 2배 차이 나죠, 지금. 고정이자율에 비하면 지금 대략 1.3% 정도 더 저렴하죠. 고정이자율이 한 번 더 오른다면 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의 차이가 거의 2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변동이자율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고정이자율이냐 변동이자율이냐 어느 한쪽이 좋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 여파가요. 그러니까 보다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 이자율을 선호하시겠죠. 좀 비싸도요. 그게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자율이라는 이슈 이외에도 몇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만 최근 특히 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 중에서 어떤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은
최근 무디스의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 부동산 주택 가격이 91% 과대평가됐다 그래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베러 드웰링이라는 매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과대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승할 모기지 이자율은 부동산 시장의 급락이 아니라 정체 상태로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항상 링크를 첨부해 두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